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억 빚은 없는 서민들에게는 난군불락 아비 캄캄 그 자체입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못 갚을 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 유튜브 같은 보면 그런 영상들이 많아요. 그 변호사분들이 이제 어떤 제목으로 영상 올렸냐면 이런 제목 영상 올렸습니다. 일반 서민이 1억 빚을 못 갚는 이유. 아니면 대놓고 이렇게 제목을 단 것도 있어요. 서민들은 절대 억대 이상 빚지면 안 됩니다. 대다수는 못 갚습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제목 단 것도 있어. 대부분 변호사분들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게 단순히 내피션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많은 이제 그런 채무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일반 사람들 중에 억대 빚이 지면 못 갚는 케이스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빚이 1억이면 이자도 엄청 세겠죠. 보통 1억 빚이면 아마 대출받은 것이 4-5군데 될 겁니다. 뭐 집담보대출이면 좀 다행이긴 해요. 뭐 집을 팔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집담보대출이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사업하면 대출받았다. 아니면 뭐 가장 안 좋은 게 뭐 비투 같은 것들. 뭐 주식, 비트코인 같은 거 좀 큰 돈 벌려고 무리하게 레버리지로 대출받아서 투자했는데 날려먹었다. 그래서 빚이 뭐 1억이 넘는다. 예.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보통 대출받은 것이 한 4-5군데 될 겁니다. 예. 1금융권, 2금융권, 뭐 4금융, 거기다가 막 카드사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 아니죠. 1년 이자만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럼 원금 이자까지 하면 한 200 이상 갚아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 갚을 수 있을까, 이게? 그 대다수는 못 갚는 거예요, 대다수는. 아예 못 갚는다기보다는 갚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거죠. 그럼 그만한 빚이 진 사람은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되면 계속 빚의 압박을 받는 거죠. 계속 자유롭지 못한 인생. 돈을 모으지 못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빚이 억 단위 쌓이게 되면 그 이자 사인 속도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근데 일반 보통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몸을 갈아가지고 일하면 더 벌 수 있겠지만 사람이 평생 몸을 갈아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일하다가 탈나면 어떡합니까? 거기다 요즘엔 경기가 안 좋아서 몸을 갈아서 일할 일자리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생각보다 좀 다중채무자들이 많다는 거야. 특히 다중채무자들이 많은 그 업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배달업종이에요. 배달업종. 이상하게 배달 쪽이 뭐 개개인마다 이 빚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 이게. 그리고 이 빚의 액수가 너무 커요 이게.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6천 이상 넘는 것 같아. 그 하시는 분들 보면 무슨 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배달을 시작할 때부터 좀 과중한 빚을 떠안고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중에 갚는 사람 얼마 있을까? 저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10명 있으면 한 많이 잡아야 한 2명 정도? 나머지 못 갚아 이게. 왜 못 갚냐면 요즘 배달판이 그렇잖아요. 요즘 워낙에 배달 쪽에 유입된 사람들 많다 보니까 옛날처럼 돈이 벌리지 않잖아. 단가 낮아지고. 그리고 이 배달 쪽도 보면 정말 빡세게 일하는 사람들 많이 없거든요. 이 배달판 일하신 분도 아실 거예요, 이게. 하루에 12시간씩 진짜 자는 시간 빼고 정말 쉴 새 없이 있잖아요. 아무 걸 다 잡아서 진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쉬는 타임 없이 그냥 무조건 배달 뛰는 분들.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이게. 그렇게 일하기도 힘들고. 정말 전투조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배달하시는 분들 보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좀 빡세게 하다가 설렁하다가 빡세게 하다가 설렁하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요, 이게. 요즘에는. 그냥 닥치는 대로 있잖아요. 아무 코인은 잡아서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이제 배달 쳐내고 그렇게 해야 돈을 벌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게. 요즘엔 그렇게 안 하면 돈이 안 돼요. 거기다 배달 일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일이 자유롭다 보니까 이게 일반 회사처럼 뭐 출근 퇴근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눈치 볼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전날 뭐 피곤해가지고 다음날 못 일어나겠어.
그러면 이제 일을 쉬는 거예요. 아니면 감기 걸렸어요. 일을 쉬는 겁니다. 근데 일을 쉬면 돈을 못 벌죠, 이게. 그래서 좀 의지나 멘탈이 약하면 한없이 나태해질 수 있는 이 중에 하나예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그런 개인 채무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좀 빚이 많은 분들. 제가 얼마 전에 그래도 좀 빚쟁이 분들한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연을 좀 다뤘었죠. 이틀 전에 그 마지막 설에 보시면 그 제 방송에 이제 자주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1억 5천만 원 빚이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단 5년 만에 다 갚았어요. 5년 만에. 엄청 대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대단하다고 얘기했냐면 그런 사람이 현실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억대 빚진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 빚 갚은 사람 자기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상 있습니다. 이틀 전에. 그분 실화예요. 저한테 이제 증빙 자료도 보여줬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안 보여줬지만 저한테 그런 그 빚 갚아 나간 자료 같은 거 저한테 넘겼거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안 보여준 것 뿐이야. 그분이 어떻게 갚았냐면 이제 본업이 있고요. 그 낮에 본업이 있고 그리고 퇴근 후에 바로 배달 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본업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17시까지 9시간 일하고 바로 쉬지 않고 퇴근해서 바로 바이크 타고 이제 자정까지 일합니다. 00시까지. 그러니까 17시에 퇴근했으면 18시겠죠. 그럼 6시간 동안 안 쉬고 바이크 타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고 왔는데. 그러면 하루 순수하게 근무한 시간만 18시간 되는 겁니다. 하루에. 그러고 나서 또 주말에도 12시간 탑니다. 거의 쉬는 날이 없어요. 이게. 아예 없어요. 5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은 이제 5년 동안 어떻게 갚았냐면 이제 원금 이자까지 해가지고 월 450만원씩 갚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너무 이자가 세다. 그 왜 이자가 세냐 물어보니까 대출받은 곳이 8군데라고 하는 거예요. 8군데. 아마 1금융권 얼마 안 될 겁니다. 뭐 2금융, 4금융 이런 거 있겠죠. 그런데 금리가 세니까. 그분처럼 위해서 갚을 사람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빚이 많이 지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빚지는 것에 대해 둔감하죠, 사람들이. 근데 빚이라는 거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사람들 요즘은 보면 책임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조건 사람들이 감내한다고 다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각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 정도라는 게 있어요. 일반 사람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 그릇이 굉장히 작아요. 작단 말이야. 아니 1억이라는 돈을 모아본 적이 없는데 1억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1억 빚진 사람들 상당수가 1억이라는 돈을 모아본 적이 없어요. 그 돈이 어떤 건지 몰라. 근데 상식적으로 1억 돈을 모으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1억 빚을 갚는 게 쉬울까요? 당 1억 빚을 모으는 게 쉽습니다. 물론 1억 돈 모으는 거 힘들어. 힘든데 갚는 건 훨씬 더 힘들어요. 애초에 돈을 제대로 모아본 적 없는 사람이 그런 억대의 빚이 지면 제대로 갚겠냐고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힘들죠,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에 대해 둔감할수록 소비 습관도 나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1억을 빚진다. 와우,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끔찍하네요. 저거 이자만 해도 대략 30만 원인데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원금 말할 것도 없고 이자만으로 엄청난 부담이네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보통 그래요. 보통 빚 있는 분들이 뭐 먹고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건 뻥이고요. 대다수의 빚쟁이들은요. 대부분 돈을 우습게 합니다. 돈 관리를 잘했는데 뭐 살다 보니까 빚졌다 이런 케이스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돈 관리 잘하면 돈 모을 수 있어요. 돈 관리 못했기 때문에 돈을 못 모으고 빚이 지는 겁니다. 일단 여자분들이 빚지는 케이스는 사업도 있겠죠. 보통 사치가 심해서 빚지는 경우가 많고 남자들은 사치도 있겠지만 남자들은 보통 투자 같은 거 함부로 건드렸다가 날리는 케이스가 많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애초에 가진 돈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가진 게 없는 사람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빚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레버리지 투자가 일반 사람들을 좀 막가게 만들어서 생각을 해요. 레버리지가 뭐예요? 최대한 내가 땡겨올 수 있는 걸 땡겨서 이제 투자한 다음에 더 큰 이득을 받겠다. 이게 레버리지 투자 아닙니까? 지렛대 원리. 근데 문제는 그게 알고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투자 아닙니까? 내가 끌어올 수 있는 걸 다 끌어와가지고 투자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골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제 투자 같은 한번 건드렸다가 빚진 케이스가 많죠, 이게. 아니, 도박이나. 예. 이것도 나쁜 소비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보통 빚진 분들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사신 분이 아니에요.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빚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살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일을 잘했는데 빚 많이 졌다. 이런 케이스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봐. 아니, 일반 성실하게 산 사람들도 억대에 빚지는 거 갚을지 안 갚을지 몰라요. 근데 저 빚진 사람들은 애초에 성실하게 산 적도 없어요. 직장 열심히 다닌 적도 없고 일을 최선을 다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일반 사람보다 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빚을 갚는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억대에 빚지면 직업 하나만 가지고는 못 갚아요. 그럼 일을 2개, 3개 해야겠지. 그러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야겠죠. 아니, 애초에 일반 사람들 다 부지런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빚이 진다고 정말 초쌍이 된 것처럼 열심히 살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애초에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으면 열심히 빚을 갚으려 하지 않겠죠. 열심히 빚을 갚으려 하지 않는다면 빚은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빚이 많으면 갚기 힘들고 아마 빚 못 갚기 때문에 채무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죄송하지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뭔가 좀 채무 압박에 시달리고 오랫동안 빚을 못 갚는 분들은 옆에 두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가진 게 없는 상태에서 뭐 빚져가지고 투자하겠다, 사업하겠다, 아니면 어떤 물건 사겠다. 이딴만 갖지 마세요. 가진 게 없으면 할부로도 사지 마요. 뭐 할부로 뭐 명품 사겠다. 할부로 스마트폰 사겠다. 할부로 자동차 사겠다. 대출 여행 가겠다. 이딴만 먹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